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DI 프랩에 설명이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좀 오랜만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날짜를 보니까 한 5월 초에 했는데, 오늘 요번 걸로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7월 초에 이제 미국에서는 터닝 더 타이드라는 보고서를 제가 5월 달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5월 달에도 소개를 했는데, 터닝 더 타이드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미국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미국 교육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나누는 그냥 사적 슬래시 공적 기관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만나가지고 어떤 논의를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한 370개 대학교 입학처장들이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2020년 6월 날짜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보고서 내용을 먼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제가 5월 첫째 주 마지막에 했던 설명의 내용과 거의 100%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다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혼돈하고 있는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서두르 드린다면은 테스트 옵션이라는 거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새로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고, 그 뒤에는 되게 재미있는 이익 충돌이 발생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점수가 있는 아이들의 입장과 점수가 없는 아이들의 입장이 지금 전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입학 처장들의 합의문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옵션이라는 것도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공포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목은 항상 그거잖아요. 제목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시국인 만큼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안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저희 학원이 요새 교육청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위에는 실수 안 나오고 저희만 맨날 나와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anyway,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미국 대학 입시 1로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의 합의서, 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닝 더 타이드 2020 6월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치시면은 구글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운받을 때는요, 그냥 출력을 4페이지까지만 하세요. 열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300개 대학교 리스트밖에 없어요. 그 종이 아끼는 차원에서 앞에 것만 좀 출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만난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코비드-19 다음에 많은 대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그냥 제가 코테이션 돼 있는 거는 다 원문을 그냥 따온 겁니다. Harness the collective voices of college admission deans to break through these misconceptions and to clarify or clearly answer these questions.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한 대학교의 개별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통일된 입장을 취하고 싶었나 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많은 misconception,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답은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내가 어디에 있냐, 솔직히 내가 어디에 사냐까지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개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까지 간 것 같아요. 올해는요.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복잡해졌는데, 근데 뭐 계속 이제 개론적인 얘기를 간다면은 인도스한 거는 지금 아이비리그의 모든 입학처장들은 인도스를 했고 이거를 승인했고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 300개 이상 대학교가 우리는 이 합의서의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터닝 더 타이드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어요. 구속력은 없고 단순히 방향성만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첫 파트에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여기 나와 있듯이 confusion, 혼돈이라는 단어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hallenge, 그리고 여기서 challenge라는 거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misconception, 오인된 정보들. 그 다음에 safety, 안전, 뭐 care, meaningful learning, 이런 게 되게 강조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meaningful learning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대학교에서도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해서 COVID-19이 이제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세이프티 얘기는 나올 거고 케어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챌린지도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대학교에서 한 대학교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 meaningful learning이더라고요. 그래서 meaningful learning이 한번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셀프 케어 했을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이코노믹 스트러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근데 여기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제 커먼 앱에서도 이 경제적 어려움을 기입할 수 있는 난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 입시에 한해서 COVID-19 그 response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250단어짜리 빈칸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중요한 인덱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이가 지금 현 시기 여기 계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OVID-19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애는 되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부도가 났어요. 얘는 이제 미국 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미국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COVID-19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생겼던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나한테 생겼던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내 주변 이 부분을 기재하는 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원서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라고 여기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 결국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냐? 즉 많은 아이들은 튜터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상담하면서 계속 튜터링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동네 사시는데 특히 뭐 부모님이 직장을 잃은 아이한테 지금 튜터링이 중요하냐? 딴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세니터리 킷을 주든지 아니면은 집에 가서 뭐 빵을 좀 주든지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또 되게 큰 화두로 접근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주변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냐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cademic works와 관련해 가지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2020년 2월과 8월 요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COVID-19 팬데믹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했던 것과 그 이후에 했던 거를 계속 본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은 솔직히 이 기간 동에 뭐 스탠포드도 이런 문구가 있고 하버드도 있고 쓰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너가 아무 활동 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못하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성적에 대해서도 많이 보지 않겠다. 왜냐면은 모든 학교가 지금 접근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이제 성적에 대해서 모든 대학교가 이거를 어쩔 수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학교가 패스, 논패스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패스, 논패스를 하는 순간 다 패스를 받고 그러면은 점수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좋아요, 점수가. 그리고 또한 또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냥 다 A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성적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학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서를 작성했을 때 요 기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빼고 점수를 환산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 기간 때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던 우리 학교 특정상,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점수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따라 가지고 학점이나 활동이 다 달리 평가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SAT하고 ACT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했던 부분이 되게 랭귀지가 여기서 그 단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봤을 때는 그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단어가 뭘 사용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좀 달리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얘네들이 이제 말한 거 AP, IB 테스트, 그 다음에 SAT2 테스트에 대해서는 abs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너 원서에 없어도 우리는 그것 또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absence, 없어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제 SAT 같은 경우는 absence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쓴 건 뭐냐면은 lack of access예요. 즉 접근 가능성.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8월달 시험이 취소된 주도 있고 강행하는 주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주 안에서도 강행하는 테스트 센터가 있고 강행하지 않는 테스트 센터가 있고, 그러한 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lack of access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absence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게 테스트 옵션으로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lack of access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살아요. 어디 사는데 우리 주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COVID-19 reality라는 250장 그 새로운 에세이가 나왔다고요. 거기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2020년 3월 이후에 SAT 시험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쓰면은 그 아이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시험이 있었다 했는데 점수를 안 내. 그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나 IB나 SAT2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들이 absence of예요. 없어도 우리는 disadvantage 안 주겠다. 하지만 SAT나 ACT에 관해서는 access to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 점수를 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테스트 옵셔널 정식에 더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Turning the Tide 보고서에서 제일 유의미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요 시험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냥 우리는 안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얘네들 머리 많이 쓴 것 같아요. 하나는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거는 SAT하고 ACT 한정시키고, 나머지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도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아시다시피 AP 같은 경우는 올해는 솔직히 신뢰도가 없잖아요. 범주도 짧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시험 보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권 유린인 것 같고, 예, 그 아동 착취인 것 같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시험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는데 컨닝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부터 주구장창하게 얘기했어요. 이번 AP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보겠다. 네,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나중에 너가 입학한 다음에 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내는 거냐면은 AP 3점 이상 받으면은 대학교 크레딧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와 무관하게 대학교 들어와서 너가 크레딧 받고 싶으면은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입시 과정에서는 진짜 의미 없다라고 5월, 4월, 그냥 4월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요 보고서 안에서도 그 입장을 확인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구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볼드는 안 해놨지만,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건 아까 또 경제적인 요소도 했죠. 얘네들이 평가하는 거는 academic work은 뭐냐면은 context of the curriculum, academic resources and support available. 즉 내가 처한 국가나 학교나 지역에서 나한테 제공되는 교육 기회들, 이걸 가지고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시기적인 건 뭐냐면은 2월부터 7, 8월까지는 방학이든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 기간 중이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이 챌린지에 대응하는 기간들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 이유 전과 이유를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라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안전하게만 있었으면 돼요. 코비드 19 안 걸렸으면 그걸로도 감사하세요. 아이가 뭐 놀았다 괜찮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기 때문에 밖에서 안 놀아서 건강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 기간은 별로 의미를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를 준비하는 아이라면은 이제 8월 달부터 8월 중순부터 뭐 8월부터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한 환경이 모든 접근 가능한 자원이 있다 하면은 진짜 옛날처럼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가는데 학교는 학교에 오지 말라 그러고 오프라인 수업은 하나도 없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또 그 안에서 뭔가 찾아 나가는 이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코비드 19이 모든 아이들을 달리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에 비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라는 거를 그 새로 등장한 코비드 19 리스폰스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운슬러 리포트에도 명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앤 컨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좋아요. 그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축복이죠. 애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삼아야 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현실이 새로운 필요를, 새로운 니즈, 새로운 어려움을 창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서비스와 컨트리뷰션과는 다르게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내 학교나 지역 사회에 특별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새로운 유형의 그 필요가 생겼다는 거를 거기서 인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스텝 1. 내가 처한 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가족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우리 단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그게 첫 과제예요. 과거에 누가 무엇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잘 갔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올해 한해서는 내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되게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의 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방학이 짧고 그다음에 고3에 올라가면은 이제 공부에 치우치는 그다음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게 나의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과거에는 그걸 억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그냥 설명해 주면은 이해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한 거는 그쪽인 것 같고 제일 불리한 애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들이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새로운 니즈가 발생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많은 아이들이 벌써 새로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단계별로 나누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애들이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튜터링이라고 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온라인 튜터링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튜터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컬리지 페 그것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오케이 이거 좋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해서 리스팅한 게 Senior Citizens 그 다음에 또 음식 딜리버리도 포함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로서리 쇼핑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하겠죠. 뭐 어떤 아이는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이제 얘는 한국에서 이 광고를 보고 갔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결제 가지고 그 거기서 차감합시다.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 지역 뭐 지역 카페 다 나오고. 근데 걔가 자기 동네 가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무슨 베이커리나 그 뭐 스타벅스 같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로컬 스토어에서는 우리가 그냥 100불씩 50불씩 먼저 결제해 놓고 거기서 장부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간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극 참여하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 제가 5월달 설명회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확인돼가지고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하는 건 요 부분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 리스트는 그냥 다 애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그 되게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양떼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다 가서 해요. 누가 온라인에서 추천한다 그러면은 100명이 우르르 가서 하고, 누가 온라인으로 만나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가는 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서의 핵심은 두 개였잖아요. 내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필요함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필요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은 We emphatically do not seek to create a competitive public service Olympics. 그래서 다 봉사로 하기 위한 무슨 올림픽 나간 애들 같아요. 뭘 할지 뭐. 이건 그냥 문구 어느 대학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하버드에서 따온 거긴 한데, 하버드 아니면 스탠포드인데. What matters to us is whether students' contribution or service is authentic, meaningful to them and others against the obstacles that students are facing.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학생이 처한 현실, 공동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요걸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택서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또 정리하자면은 첫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extracurricular activity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extracurricular에 대해서는 그냥 holistic review라고만 얘기하고 서비스하고 또 강조된 게 academic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academic을 강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일단 정지됐다는 전제 하에 모든 걸 깔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액티비티 얘기를 궁금하겠죠. 왜 액티비티 얘기를 안 하지? 했을 때 근데 당연한 거는 못하죠. 이 사람들이요. 괜히 여기다가 액티비티 열심히 하서 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액티비티 열심히 했다가 코비드-19 걸리면은 이 모든 하버드 대학교가 집단 소송에 걸리겠죠. 너네가 쓸데없는 보고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애가 활동을 했는데 뭐 집단 감염 당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상상도 초월하는 소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강조한 건 있어요. 이 8월 이후에 기존에 멈춰지거나 중단된 활동들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정상화 시키기 위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라고 디파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 이게 조금 올해 입시에서는 좀 크게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OVID-19 퀘스천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커먼 앱에서 들어가면은 지금 아직 커먼 앱이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이게 나온지는 모르는데 위치적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맨 끝에 additional information 650단어 다음에 난다고 했어요. 650단어 다음에 250단어로 COVID-19 리얼리티가 나온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커먼 앱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제 발표한 이 뉴스 소스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도 또 강조하는 게 the obstacles students are facing. 그다음 학생들마다 처한 현실이 뭐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 보면은 질문은 요거예요. Community disruptions such as COVID-19 and natural disasters can have deep and long-lasting impacts. 그래서 이러한 게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먼저 인지했고,
If you need it, the space is yours to describe these impacts. 그래서 만약 그런 거를 경험했다면은 그거를 작성하래요. College care about effects of your health and well-being, safety, family, circumstances, future plans, and education, including access to reliable technology and quiet study space. 되게 이 언어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나왔던 하나 두 그 뭉치는 이제 아이의 건강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가족 상황이죠. 이 부분이 모든 대학에서 좀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가족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기에도 유학을 보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어떤 아이가 딴 친구한테 그러죠. 너 이코노미 타고 가지? 나 비즈니스 타고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거는 되게 한국 부모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피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 다음에 미래 계획. 이것도 되게 좋죠. 미래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는지를 본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은 이제 이제 인터넷도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랑 이제 컨설팅 하는 아이 중에서 어떤 적은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요. 그래서 지금 제 국제전화 비용이 너무 지금 거의 100대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anyway, 이런 거.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Do you wish to share anything on this topic? 그래서 yes, no예요. 너가 이런 상황이 있니, 없니? 있으면 250단어가 나와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 지금 현실에서 여기서는 다 쓸 말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썼을 때 그냥 그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지역이 힘들었다. 이거는 안 될 거고요. 초점 자체는 나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학교. 그런 내용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단어가 길지가 않아요. 250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250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코비드-19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잘 지금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No student will be disadvantaged if not engag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during this period.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저희가 올해 입시를 봤을 때는 지리적인 특성과 내 그 거주 지역이나 활동 지역, 그 다음에 시기적 특성을 잘 구분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시기, 아까도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거는 얘네들이 규정했던 거는 2월, 3월부터 여름방학까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뭐 시켰다가 애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students will not be disadvantaged for lost possibilities for involvement. 그래서 여름 계획을 했어요. 여름 계획을 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합의 본 건 뭐냐면은 그러면 간 걸로 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말하래요. 어떤 대회를 내가 수상해가지고 본선까지 갔다면은 본선에 갔다는 걸 쓰고 그럼 인정해준다 그랬고 본선에서 내가 잘했으면 또 어떤 수상이 가능했는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이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인데 한 6월 달까지만 해도요. 5월 달까지만 해도 6월 달까지만 해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름 계획까지 꾸준히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애들은 거의 실망이 컸죠. 다 취소되니까. 근데 또 반면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던 애들. 야, 애들 이게 다 취소됐으니까 다 똑같구나. 해가지고 그런 혼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건 뭐냐면은 취소된 활동도 인정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취소된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서는 보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아이가 이번 여름 계획을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게 박탈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세요. 그거 다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공정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말 못하는 상호 이익 충돌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SAT 점수 있는 애와 없는 애. 여기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와 안 했던 애. 근데 지금 모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름 계획이 있었고 그게 확정됐다면은 적어도 거기에 합격 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보관해 놓고 계세요.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이러한 원서 사후에 확인 작업을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혼돈 속이니까 안 한 거를 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 부분이 되게 명시적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인정하고, 근데 너네가 어떤 사실을 기입한다면 우리가 원서 받은 다음에 직원들을 더 고용해가지고 내용의 신빙성을 따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보충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되게 중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면은 내가 계획했던 모든 활동들이 취소됐더라도 다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편으로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잘 됐다라고 즐거웠던 애들은 좀 고민 다시 시작하세요. 잘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never had expectation for any one type of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래서 또 여기서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입시에도 과거 대학 입시에도 항상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떤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좋지 않다. 근데 올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기라는 2월부터 7월, 8월 전과 후의 활동을 어떻게 내가 연결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많이 본다는 거를 그냥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sidered work or family responsibilities as valuable ways of spending time.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은 많이 나왔던 내용. 아이고 어디로 갔지? 뭐야 이거? 제가 이거 처음 써가지고 이 부분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던 문구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마다 처한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 사항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입시처럼 뭐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숙일 필요 없어요. 한국은 요새 제 친구가 야 영아 요새는 부모님 잘 만나면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좀 잘 벌면은 더 큰 죄인이라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걔는. 근데 저는 그랬죠. 너 어차피 돈 잘 벌잖아. 뭐 죄인이라 마도 너 상관 안 하지 않니? 근데 anyway 미국은 좀 달라요. 가업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한다. 거기서 일하는 건 뭐가 나빠요? 그게 무슨 특혜예요? 부모님이 뭐 연구를 한다. 거기 가서 도와주는 게 무슨 특혜입니까? 미국 입시 적어도 미국 입시에 한해서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이나 직장, 일과 관련된 시간 보낸 거를 요새 새로 들어온 문구들 같고 그 다음에 끝에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이 시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 입시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엑스트라 커리큘러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요. 안 해도 된다라고 첫 번째 안 해도 상관없다. 두 번째 취소된 거 다 인정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딱 보여주기식보다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여기서 no, not engaging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아무런 차별을 안 받겠다라는 거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서가 계속 있잖아요. 너의 상황에 맞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문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거는 뭐 이해는 되겠지만 이제 8월 이후에는 뭔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짜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세 번 이제 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고, engage라는 거는 아까 또 내가 처한 현실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가업을 하거나 가족 수입이 뭐 40%로 줄었다. 그러면은 가족이랑 시간 보내야죠. 아빠 열심히, 그래도 괜찮아요. 뭐 우리 차 바꿔도 돼요.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engage라는 거는 그다음 importance of family라는 거는 앞서 올해 입시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는 이 부분을 거의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떤지 이 내용이 그 어떠한 시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사하는 바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보면은
첫 번째 뭐 7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첫 번째 이러한 코비드 19이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보는 현상이 아니라 나한테 아니면 내가 사는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하는 게 이번 입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보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누구는 뭘 하더라.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못하면은 내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사이드 노트로 알아야 되는 건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상황을 힘들다고 표현을 하겠죠. 어떻게든 힘들다고 표현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질문을 할게요. 먼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직업을 잃으신 분이 있나요? 2번째, 나는 뭘 먹을까 걱정을 하나요? 3번째, 나는 인터넷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나요? 이러한 3개의 질문에 답이 노라면은 무리해서 어렵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일주일에 3번 해가지고 활동을 못했어요.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SAT가 격달로 한 번씩 있었어요. 아예 SAT를 보러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특히 제가 그게 오늘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이제 이걸 들은 다음에 우리 애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하면 가장 비극적이고 어렵게 표현을 할까라고 분명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 아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직업을 잘리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2번째,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했나요? 3번째, 인터넷이나 이런 기타 교육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이 노인 순간 그렇게 힘든 생활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힘든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닉 하십인데 그 부분은 조금 해주시고요. 그럼 특히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은 별로 힘들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 게 없어요. 한국 국제학교는 힘들 거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정말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쓸 수 있을까? 없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업을 잃으셔가지고 국제학교 학비 못 낸다? 해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요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 애는 올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특히 제가 한국 국제학교를 이렇게 싫어하는 건 좋아해요. 하지만 그쪽으로 어려움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2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helping others인데 이것도 옆에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만약 내 학교가 시골에 있다. 시골에 있으면은 솔직히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문제됐던 게 뭐냐면 경기페이나 이런 지방에서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잘 몰라요. 네, 그럼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인터넷으로 좀 도와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좋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도시에서 살지 못한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항상 강조했던 연령층이 있어요. 시니어 시티즌이요. 그러니까 이게 디서빌리티 쪽도 강조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디서빌리티 센터는 다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많이 나왔던 그냥 과거에는 우리가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요 보고서나 요새 나오는 글들 보면은 다 시니어 시티즌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지금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도 못하고 그럼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움이란 거는 되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점점 더 pre-pandemic, post-pandemic, 즉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다 인정해 주지만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지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인데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게 뭔지 이것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테스트 옵셔널이 너무나 혼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SAT 보지 마라, 어떤 데는 SAT 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GPA는 중요할 거고, 근데 GPA의 중요성은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왜냐면 11학년 2학기 점수, 11학년 2학기에 있었던 시험 점수는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게 전반적인 원칙이지만 물론 이것도 아이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전후의 거를 어떻게 엮을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무작정 그냥 올 A 받은 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50% 미국에 보니까 한 40% 이상 고등학교가 다 올 A 줬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A 주더라고요. 11학년 2학기 때는. 그래서 A 받은 애들은 기뻐할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패스, 논패스도 기뻐할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들 그거를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GPA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전에 포스트 팬데믹은 다 적용해요. 공통적으로. 이제 너 뭐 했냐 점수 뭐 나왔냐 이걸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중간에 군에서 또 이제 빠져나오는 애들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일방적 A 준 것도 아니고 일방적 패스 논패스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됐다면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야죠. 미국에서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도 많이 있고 솔직히 유럽만 조금 망한 것 같고 중동도 저희가 지금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중동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GPA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넘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에세이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12학년 시작하자마자 그 해당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커리큘러나 공부하는 거나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꾸며 나갈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터닝 더 타이드 보고서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인 것 같고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겠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 터닝 더 타이드의 보고서 작성의 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입시를 총괄하는 입학처장들끼리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이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 들어가면은 터닝 더 타이드 2020 6월 보고서 치면은 PDF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4, 5까지만 출력하세요. 거기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대학교 리스트가 대학교 리스트 한 320개 있거든요. 그거는 종이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거기서 찾는데 웬만한 대학교 다 있습니다. 거기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